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프리터족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대에 결코 가벼운 생각으로 프리터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늘어나는 프리터족은 비자발적인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거기에 안주하고 적응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성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영상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프리터족과 바리스타 파이어족을 비교하고 이왕이면 바리스타 파이어족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프리터족을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정규직 취업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프리터는 프리와 아르바이터의 합성어로 임시직을 반복하며 생활하는 젊은 층을 의미하는데, 최근 한국에서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 프리터족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최근 기사를 따르면 20대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무엇보다 시간제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터족과 바리스타 파이어족을 비교하며 보다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형화된 직장 생활을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데, 여기에 한국의 난이도 높은 취업시장이 결합되며 최근 프리터족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짧아진 정년과 자유로운 삶을 꿈꾸면서 파이어족이 늘어나게 된 계기와 비슷하지만, 자산 축적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월급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크나큰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1. 경제적 안정성과 자유의 균형. 단기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프리터족과 바리스타 파이어족은 공통점을 가지는데, 이러한 생활 방식은 시간과 심적인 면에서 정규직보다는 좀 더 자유롭지만 철저한 준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프리터족은 자신의 임금 수준에 맞춰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하지만, 바리스타 파이어족은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경제 활동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프리터족은 임금에 맞춰 삶을 제한받는 반면, 파이어족은 일정 수준의 자산을 축적한 이유이기에 자본소득을 토대로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금액적 제약이 덜하고 노동소득이 줄어들어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르바이트는 평생 하기 어려운 직장입니다.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보다 체력적인 부분이 좀 더 크게 요구되는데, 문제는 인간은 나이가 들고 체력이 약해지며 질병에 취약해지기에 필연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20대에 누리는 자유가 크면 클수록 자본의 축적이 힘들어지고 그만큼 노후에 누릴 수 있는 생활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등가교환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A를 얻기 위해서는 B가 희생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유는 미래의 가능성과 등가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 신뢰성이 떨어지는 국민연금과 지속가능성. 아르바이트를 통해 현재의 자유를 누리는 프리터족이 만약 부모님에게서 독립한 상태라면 저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노후 대비는 보다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계속 존속시킨다 가정하면 현재의 프리터족이 중장년이 되었을 시점엔 소득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프리터족의 삶의 수준을 분명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점차 낮아지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차 줄어들거나 현상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략 20에서 30년마다 물가는 2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 지금의 프리터족이 연금을 탈 때가 되었을 때는 구매력이 현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젊은 시절의 프리터족으로서 임금으로 살고 노후는 연금으로 대비하겠다는 생각은 생존을 담보로 한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20대, 30대의 극한의 저축과 투자를 통해 바리스타 파이어족이 된다면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훨씬 지속 가능한 방법이며,
무엇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3.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문제. 최근 들어 물가 상승률이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된 일본을 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프리터족의 실질 소득이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실질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체감 물가보다 낮게 발표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물가 상승률이 2%라는 발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좀 더 중요한 건 누적 물가 상승률입니다. 낮게 산출된 물가 상승률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024년까지 단 5년 만에 13.5%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 다행히도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올라갔지만,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건 너무 낙관적인 예상입니다. 한국의 2022년 이후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3%를 넘기지 못하며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는 중으로 물가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임금을 줄 주체들이 물가 상승률보다 가난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임금을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올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지금 당장 해야 프리터족으로 임금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 해도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10년 내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임을 의미합니다. 4. 사회적 인식과 성장 가능성. 프리터족은 아르바이트로 다양한 분야의 일을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업무에 한정된 경우가 많기에 고수익을 위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반면 바리스타 파이어족은 조기 은퇴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당장 일하지 않는다 해서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계열을 두고 원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에 일에서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0대에 현재의 힘든 환경으로 꿈을 잊고 살더라도 두 눈 질끈 감고 10년에서 15년만 자산 축적에 모든 노력을 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의 삶은 최소한 굶어 죽지 않는다는 안정성과 원하는 꿈을 위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자유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프리터족보다 바리스타 파이어족이 더 나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길 바라며 저의 생각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